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생애 25화 100년 동안의 고독. 그렇게 인간은 반복된다. "100년 동안의 고독은 제목이 일단 멋있죠? 제목이 주는 느낌도 강렬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이 책은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100시간 정도는 고독감을 느끼시면서 읽으셔야 할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사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한 줄 한 줄이 모두 스토리입니다. 원래 소설은 스토리가 있고 묘사도 있고 장면의 생동감을 나타내는 대화도 있어서 적절히 섞여서 구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읽으면서도 묘사나 대화 같은 것에서 한 호흡 쉬어가며 숨을 고르는 건데 이 소설은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가 전개돼요. 한 10줄 정도 소홀히 보면 이미 2달 정도가 지나 있기도 하고요. 중요한 등장인물이 죽어 있기도 하죠. 그러니 달리기로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해야 하는 마라톤인 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역대급으로 읽기 어려운 책이었는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름이 다 똑같아요. 몇 대에 걸쳐서 한 집안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호세 아르카디오, 아우렐리아노, 우르슬라 등 몇 개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니까 누가 누구인지 너무 헷갈려서 읽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등장인물 장명법의 특징은 사실 이 소설이 전하는 메시지와 관계 있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이 소설은 근친 관계에 있는 우르슬라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의 결혼으로 시작되는 부엔디아 가문의 100년에 걸친 이야기이자 이들이 건설한 마을 마콘도의 흥망성쇠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기록이라고 해서 매우 사실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이 소설은 흔히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데 끓는 얼음이 나오고 죽은 자들과 친구하고 산채로 승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전혀 신비롭지 않고 일상적으로 묘사가 되며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죠. 특히 이 소설은 부엔디아 집안의 5, 6대에 걸친 이야기인데 이 세월 동안 집안의 중심을 잡는 것이 집안의 시초가 되었던 우르슬라인데요. 무려 100년을 넘게 사는 거죠. 호세와 우르슬라는 세 아이를 낳는데 첫째인 호세 아르카디오는 집시를 따라서 세상에 나갔다가 나중에 촌스러운 방랑자가 되어서 마을로 다시 돌아옵니다. 둘째인 아우렐리아노 대령은 이후 혁명군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서 전투를 벌이며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와 여생을 마치죠. 그리고 딸인 아마란타는 구원자들의 청혼을 모두 거절하고 혼자 살다가 결국 자신의 수의를 짜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 호세 아르카디오의 아이인 호세 아르카디오가 나오고 아우렐리아노 대령은 14살짜리 어린 여자아이인 레메디오스와 결혼했는데 레메디오스는 아우렐리아노 호세를 낳다가 죽죠. 이미 여러분 헷갈리시죠? 같은 이름이 반복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한 신문의 기사에서 이 가계도를 정리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 소설의 가계도를 보면서 봐야 그나마 어렴풋이 계보가 이해되는 소설이에요. 호세 아르카디오와 아우렐리아노라는 이름이 세대를 거치며 반복되고 그리고 계속되는 근친관계에서 결국에는 돼지꼬리 달린 아이가 나오는 파국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소설은 참 읽기 난해합니다.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탔으며 남미 문학의 대표로 불리우는 저자인 가브리엘 마르케스는 이 소설을 어떤 비평이나 해석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읽으면 된다고 했다는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주문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태어나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작가가 일부러 같은 이름을 반복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켰어요. 끊임없이 태어나고 끊임없이 죽는 거죠. 그래서 한 집안의 세대는 다음 세대로 전승돼요. 하지만 이 소설에서 자폐적 성향 때문에 부엔디아 집안은 몰락하죠. 그래도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문으로 조금 더 확장시키면 부엔디아 집안 가문 대신에 다른 가문이 등장할 겁니다. 가문 차원에서 보자면 한 가문이 망하면 다른 가문이 흥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또 확대하면 한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흥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 반복이 쌓여 인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프랙탈 구조 같죠. 프랙탈은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말해요. 자기 유사성과 순환성을 가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많은 구조와 주기들이 바로 이런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뭇잎 모양이라든가 리아스식 해안같이 기하학적 무늬도 있지만 전염병이 반복된다든가 우주의 움직임 주기 문제에서도 프랙탈 이론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비밀을 간직한 것이 바로 프랙탈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한 인간의 생애는 그의 하루와도 유사하고 그의 일년과도 유사할 뿐더러 인류 전체의 역사나 지구의 운명, 우주의 운명과도 유사합니다. 소우주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간이 곧 우주라는 말은 깨달음이 큰 사람이나 이해하겠지만 인간과 우주의 모습은 닮아 있다는 말은 프랙탈 이론을 알면 쉽게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은 개인에게는 개별적이고 독특한 경험이지만 전 인류적으로 보자면 늘 반복되는 하나의 프랙탈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누군가는 죽게 되고 또 누군가는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오늘 나의 인생이 의미 없는 하나의 수많은 무늬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조그마한 변동이나 하나의 무늬의 일탈이 전체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결과보다는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당연한 결과보다는 당연하지 않은 과정에 의미를 두고 힘을 쏟고 살아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만족할 만한 죽음을 맞아야겠습니다.